자,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서사갈래, 서사갈래라고 그러면 소설을 서사갈래라고 하고요. 달밤이라는 소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밤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주로 내용 일치 문제, 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2시간은 그냥 소설 한 편 재미나게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일치 유형 문제, 특히 황수건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황수건 입구로 황근호 되게 좀 애가 바보스럽죠. 그죠? 좀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럽지만은 순박합니다. 순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진짜 미련하고 바보스러워요. 네. 그다음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문제. 포도나 참외. 이거는 자꾸 황근호래. 황수건이가 나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갖다 주는 소재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사갈래의 특징이나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를 갖다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달밤이란 소설은 글의 갈래가 뭐라고? 소설, 서사갈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지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여섯세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여기서 나 있잖아요. 나는 소설이잖아. 그죠? 서술상의 특징을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와. 1인칭 시점이긴 1인칭 시점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누구라고? 황수건이야. 그럼 이 소설의 시점은 뭐가 될까? 1인칭 관찰자. 그렇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 서술자가 나긴 난데 작가가 아니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허구적으로 꾸며낸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이 소설의 주인공인 황수건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동으로 이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시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서울이 엄청나게 커져서 다 도시, 시티 오브 시티죠. 도시 중에 도시지만 뭐 바깥이 컴컴한 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쏴 하는 솔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우둔하다라는 건 바보스럽다. 우둔하고 천진난만하죠. 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못난이 이코로 황근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라는 느낌을 풍겨주었다. 그러니까 황수건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시골스럽다라고 내 느낌이 드는 거죠.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요. 지금은 대처란 말 안 쓰는데 도해지, 도시를 뜻합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상공업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이요.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띈다. 도시에는 좀 못난이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태고 때라는 건 세상이 처음 생겨난 그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러운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돋아주는 것이다. 나는 관찰자라고 그랬어. 주인공인 누구를 관찰해? 황수건을 관찰하고 있죠. 그죠? 근데 황수건에 대한 시각이 어떻다? 긍정적이다. 황수건이 굉장히 못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발단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소개가 돼. 뭐가 소개가 되니? 인물과 배경이 소개가 돼. 배경은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 성북동. 그죠? 시골스럽다는 얘기 나왔지. 그지? 인물은 누구? 황수건에 대한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발단이구나. 소설의 단계 중에서 발단이구나 정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10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꽥 지르는 소리로 이대기 문안서 사대 문안에서 지금 뭐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대문 이런 얘기를 하잖아. 문안에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잡담을 하지 않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문안 서대문 거리 나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그러니까 이 집에 온 사람이 그래도 사대문 안에 도시에서 그래도 번화가에 살았던 진짜 도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니 핫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이 핫비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그 청소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뭐라 그러더라? 청소부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그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지. 그지? 거의 준공무원 대우를 받고 환경미화원 되기도 되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경쟁률이 뭐 200대 1, 300대 1 되고요. 막 초봉이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되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은 그 바깥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지? 나 이렇게 오늘따라 말이 안 되지? 형광색의 옷을 조끼를 입고 다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조끼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핫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황수건은 원배달원, 쉽게 얘기하면 정식 배달원이 아니라 보조 배달원, 계약직이라는 얘기야. 그죠?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의 배달원이라는 얘기지. 왜? 왜 황수건을 봐? 기운 막히는 좋아요. 개인은 안 봤는데. 오늘 유란이 오늘따라 그렇게 예뻐 보이냐? 되게 안경 안 쓰면 정말 진짜 미인상입니다. 미인상. 자, 볼게요.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였다. 그렇소. 신문이요? 그런 걸 사흘이나 저 건너 쪽에서가 찾았습죠. 제가 하더니 신문을 방에 떨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쬐끄만 집을 사고 가겠쇼?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기와집도 많은 거립쇼. 되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뇌에서 입으로 그냥 생각 없이 거스르는 거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솔직한 사람이라는 얘기지.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한다.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빡빡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뼈다구가 크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등치가 크다라는 얘기죠. 우리 딱 황근우를 보면 돼. 빡빡 깎은 머리에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격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황수건의 외관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죠. 짱구 대가리입니까? 아니요? 짱구 아닙니까? 근데 짱구는 아니에요. 그래요. 비싸게 하는데.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어. 하니 그는 큰 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리쇼. 이게 제 업인덱쇼. 이게 제 직업인덱쇼. 하니 그는 큰 놈과 큰 입이 일시에 희죽거리며 머리쇼. 이게 제 일인덱쇼 하고 날새게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 입쇼. 이 동네에 사는 황근호라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깍듯이 내 성명을 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개 대가 없구먼 입쇼 한다. 좀 얘는 눈치도 없어, 그죠? 눈치도 없어. 그냥 들이대는 거야. 그냥 첫날 만났는데 나 이치미 I'm 황근호. What's your name? Do you have a dog? 막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그죠? 눈치 없습니다. 아직 없어 하니 걔 그까짓 거 두지 마십시오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 입쇼. 걔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거 재미있는 말이다. 아니 신문 읽는 거랑 걔랑 무슨 상관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는겨.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으니 이 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 입쇼. 망하지만 한 걔가 있는데쇼. 이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야죠. 왜? 막 깨물라고 덤비는 거립쇼 한다. 말 같지도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에게 그저 한번 양떡을 먹여야 돼야 할 텐데 한번 조져야 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거기 단어 뜻 있잖아요. 별표 쳐놓으시기 바래요. 남을 나무라기나 하는 듯이 거친 말로 야단스럽게 떠들어댄다.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겨 반비례로 잡고 가느라랗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왜 네가 황씨가 돼가지고 하필이면 딱 황씨냐? 그러니까요. 그지? 노씨였으면 노이용이었을 텐데. 에이 그거는 좀 더. 어서 보낼 텐데 자 가시오. 지금 얘 몇 시에 왔니? 10시. 10시에 왔어. 지금은 조간신문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석간신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도 신문을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신문 몇 시에 와야 되겠니? 6시. 보통 4시, 5시는 와야 돼. 그래야지 저녁 먹고서 읽는데 지금 온 게 몇 시야? 10시. 10시에 와갖고 뭐 하라는 게 지금? 뭐 자기 전에 읽으라는 겨? 뭐 화장실에 와서 휴지를 사용하라는 게 도대체? 잘 시간에 와가지고 계속 지금 귀찮게 하는 거잖아, 그죠? 하니 그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선생님, 참 이 선생님 평안히 주무십시오. 저희 집은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립시오. 아우 짜증나, 그죠? 매일 쫓아올 거라고 생각이 드네, 그죠? 하더니 돌아갔다. 신문 보조 배달원 황수건과 나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 그는 이튿날 저녁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첫날 몇 시에 왔다고? 10시. 10시에 왔. 신문을 돌리는데 늦어도 6시 안에는 다 돌려야 되는데 얘는 몇 시까지 돌리는겨? 9시, 10시까지 신문 돌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안 잘리는 게 용하죠. 안 잘리는 게 용하지.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신문 배달해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며 들어섰다. 오늘은 왜 늦었어? 물으니 자연 그렵죠 하고 자연 그렵죠라는 건 당연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는 얘기야 하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황근호 읽어봐. 여기 하고 그냥 여기서 네, 자기는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학교에서 일을 보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될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나 원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4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4외까지 식구가 7이란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숫자 5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수건이라고 놀려서 한국동에서는 바호호에서 노랑수건하면 다 자기인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름도 목숨수에 세울 건자라고. 가가호호라는 건 집집마다라는 한자 성어야. 집 가자 집호자거든요. 가가호호 집집마다 자기를 뭐라고 놀린랴? 노랑수건이라고 놀린 거지. 그치? 노랑수건. 황자가 무슨 황자야? 누를 황자거든. 그러니까 이름 갖다가 장난 많이 했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얘기하잖아. 내 별명 매일 붙여주면 노팬티, 노반스. 매일 중학교 때 노팬티, 어디 웃어 이 씨발라 먹을 수박아. 왜요? 너는 딸과 아들을 낳으면 딸은 인내라고 짓고 아들은 인정이라고 지어라. 노인네 노인정이거든. 뭐 이름 갖다가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못했어 영어잖아. 뭐 그런 거지 뭐. 놀이터.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소 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지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짓거리기가 좋았다. 반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가 꽉 찬 게 아니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거죠. 그죠? 되게 들떨어졌다라는 얘기야.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갖다가 얕잡아 이를 때 반편 혹은 반푼이 이런 말 합니다. 반푼이, 반편.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짓거리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뜬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주었다.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이야깃거리를 잘 찾는 재주가 있었다라는 거죠. 5, 6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며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얘기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별의별 질문을 다 한다라는 거죠. 말이랑 소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야 윗두리를 먼저 입어 바지를 먼저 입어. 그게 뭐가 중요해? 똥을 먼저 싸 오줌을 먼저 싸. 급한 거 먼저 싸는 거지. 그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난 처음 알았어. 남자들은 똥과 오줌을 갖다가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똥과 오줌을 동시에 못합니다. 너 똥과 오줌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오줌 싸면서 똥 쌀 수 있어? 궁금해가지고 진짜 그게 가능하던데. 너는 가능해? 나는 앞으로 뒤로 동시에 힘 못 줘 이 새끼야. 오줌을 넣다가 똥을 넣던지 똥을 싸다가 오줌을 싸지. 남자는 절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 이거 편집해야 돼. 근데 요새는 가능하대요. 그게 깜짝 놀랐어. 어떤 놈이에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봤어요. 가능하대요. 묻지는 않겠는데 묻지는 않겠는데 좋은 사람들이 말하는 서경은 너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 여기 남자 학생들 중에서는 소변과 대변을 같이 볼 수 있는 학생이 전혀 없어. 나 어떤 여자일지도. 아니 이해되잖아. 앞에다 힘을 주면 뒤에 힘이 빠지고 뒤에다 힘을 주면 앞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게 남자야. 나는 처음인데 소변과 대변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번이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했는데 여성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 깨끗한 얘기는 아니라 깨끗한 얘기는 아니라. 아니 영어로 가세요. 여하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급한 거부터 싸면 되는 거지. 그죠? 급한 거부터 싸면 되는 거지. 그지?
하루에 나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지 것쯤 얼른 대답하기가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면서 평생 소원은 자기도 원배달이 하면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신문 배달원인데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결국 너 평생의 꿈이 뭐니? 나는 신문 배달원 정규직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소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정지우 읽어. 어딘지 모르죠. 남이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 네가 정지우의 씨발라 먹을 수박아? 알려주는 거. 정글은 뭐야? 나 남이 성함인데. 혼자 배달하기 힘들어서 한 20분 떼어주는 것을 배달하고 월급이라고 원배달해서 한 3원 받는 터라 월급을 20여 원을 받고 신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차고 다니는 원배달이 제일 부럽노라 하였다. 아니, 그리고 방울만 차면 자기도 뛰어다니면 빨리 돌 뿐 아니라 그 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겠노라 하였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자기는 원배달원만 되고 옷만 입고 방울만 달고 다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계속 보자. 그래서 나는 그럴 것 없이 아주 신문사 사장쯤 되었으면 원배달도 바랄 것 없고 그 은행소에 다니는 집 개도 상관할 거 없지 않겠느냐. 현재 그는 둥그레지는 눈알을 한참 굴리며 생각하더니 나는 그렇겠다 또 하면서 자기는 경란이 없어. 경란이 없어 거기까지는 바랄 생각도 못하였다고 무릎을 친 가슴에 쳤다. 그러나 신문사장은 이미 잊어버리고 원배달만 마음에 박혔던 듯 하루는 덕간마당에서부터 뭐라고 떠들어대며 들어왔다. 이 선생님 캡쇼. 아 저도 내일부터 원배달 이올시다. 오늘 밤만 자명입시오 한다. 자세히 물어보니 성북동이 따로 한 구역이 되었는데 자기가 맡게 되었으니까 내일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막 떨렁거리면서 올 테니 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러게 뭐든지 끝을 가라고 붙들어야 한다고 나에게 알려주면서 신이 나서 돌아갔다. 우리도 그가 원배달이 된 것이 좋은 친구가 큰 출세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진실로 즐거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유 그까짓 거 된 게 그냥 신문 배달원 된 게 뭐가 대단하다고 굉장히 하찮게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거에 대해서 즐거워해주고 있잖아요. 축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수건에 대한 시각이 여기서 서술자인 나의 시각은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걸 군데군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어서 내일 저녁에 그가 배달복을 입고 방울을 차고 와서 쭈럭거리는 것을 보리라 하였다. 톰 문제, 톰 나는 거죠. 쭈럭거린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야 이날도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노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야, 이날은 해가 지기 전에 왔죠. 그죠? 해가 지기 전에. 황수건은 제일 일찍 온 게 몇 시에 와? 9시. 9시에 오네였잖아. 그죠? 어디 보자. 그래 이제 황수건이 진짜 방울 달고 원배달이 돼서 왔구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외전의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 물으니 그는 제가 성북동을 맡았습니다 한다. 그럼 전의 사람은 어디를 맡았소? 아니 그는 피교수며 그까지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그까지 반푼이를 어디에 맡깁니까? 배달부를 쓰려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말았나 봅니다 한다. 그럼 보조배달도 떨어졌어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로 항구역이 된 거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뭐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 안엔 다녔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에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영준이 읽어.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는 것처럼 아니 그 친구가 그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보는 오늘 내로 읽을 수 있겠니? 영준이 별명이 나무늘보. 너 황근호보다 저기 속도가 느리구나. 예? 속도가 그리는 속도가 느려. 눈으로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지, 그지? 똑같아? 계속 봅시다. 이거요.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세상자 그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그 당사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다. 그 착한 애를 갖다가 보조 배달원도 못하게 하는 관계자들조차도 야박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죠. 원망스럽기까지도 하였다네요. 그 다음 도면 읽어. 한대 왕승원은 그의 말대로 노랑수건이라는 온 동네에서 유명하였다. 노랑수건 하면 정말 성북동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면 먼저 묻고 대답하는 것을 나는 찾지 말았다. 내가 잠깐씩 며칠 보기도 그랬거니와 그에게 있음이라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황수건에 대한 에피소드는 일화죠. 일화.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일화라고 얘기합니다.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해요. 쭉 몇 가지를 갖다가 나열합니다. 삼산학교에 급사로 있을 시대에, 급사는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심부름꾼, 잔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산학교에다 남겨놓고 나온 일화도 여러 가지를 아는데 그 중에 두어 가지를 동네 사람들의 말대로 옮겨보면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하게 즐겨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의뢰 손님을 앉히고도 자기도 벌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주 앉아서 곧 자기류의 만담 삼배로 빠지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위쪽 우리부터 먼저 입을까? 아래쪽 우리부터 먼저 입을까? 말이랑 소랑 싸움은 누가 이길까? 지금 이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겠죠. 자기류의 만담 삼배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학무국에서 사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쉽게 얘기하면은 장학관 있잖아. 너희들 학교에서 가끔 교육청에서 장학관 나오잖아. 그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나 때는 장학관이 나온다고 그러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만 했어. 그 장학관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뭐 유리창 같은 것도 내가 보기로는 굉장히 깨끗한데 닦고 또 닦고 또 닦고요. 바닥도 지금 우리 학원 바닥처럼 실제 나무 바닥이었거든. 나무 바닥에 초 있잖아요. 초를 갖다 이렇게 문질러요. 문질러가지고 걸레 갖다 닦으면 코팅 효과가 나서 반짝반짝 빛났거든. 하루 종일 그 짓거리 했어. 장학관한테 잘 보이려고.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노동착취였거든요. 내가 남성초등학교 나왔거든. 남성초등학교에서 6년 내내 한 기억이라고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이거 계속 닦던 기억밖에 안 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근데 구구단을 못 외웠거든요. 못 외워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데 이 1은 2, 2는 3, 2, 3은 2단 외우면은 한 발짝 가는 겨. 한 발짝 가서 3, 1은 3. 이거 한 2시간씩 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서럽지. 우리 때는 학원도 없었거니와 이런 공부도 그때 나는 조금 머리가 늦게 깨어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받아쓰기도 매일 나머지 공부하고 그랬거든. 여하튼 그런 그 시절보다 더 앞에 일제강점기 때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갖다 관찰하는 감독관이 온 거야. 근데 그 감독관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구구절절 황수건 씨의 만담을 시작한 거죠.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였다. 일본말을 못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센세이라는 건 선생님을 얘기하죠. 센세이, 선생님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까? 이제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까? 히히. 아메가 프리마스 유키가 프리마스까? 하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가 옵니까? 눈이 옵니까? 이거 이걸 왜 물어요? 사학관도 인정이라. 그래도 조금 사람의 정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웃었다. 그러나 10번, 20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님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니 종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육기가 후리마스까 하는 판이었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님들에게 단단히 몰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에 쫓겨나오고 만 것이다. 그는 너희 섹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무서워했다 한다. 한 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섹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까 오늘은 이 동네에서 꼭 달아나는 섹시가 있을걸. 우리가 봄처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특히 봄의 날씨는, 봄의 조도는 여성의 호르몬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한대요. 그래서 봄에 바람이 여자들이 많이 난다고 하고 가을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가을에는 가을의 조도, 가을의 햇볕의 세기가 남자의 감정을 갖다가 감성을 일으키는데 딱 그 파장이 그렇게 딱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바삐 하교죠, 하교.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50분 만에 치는 종을 20분 만에 30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따지면 50분에 종 치잖아요. 그죠? 중학교가 45분이었지. 그죠? 대학교 가면 60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이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점이 중학교 때는 45분, 고등학교 때는 50분, 대학교 때는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가 아직 학교 수업 가서 50분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쳐자빠져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그러는 놈들은 아직도 나는 중딩이나 초딩이거나 라고 고백하면 돼요. 동현아 50분 내내 집중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고등학생이야. 생물학적 한계를 정해준 시간이요. 교육학적으로 50분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집중은 잘 되는데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 그래서 꼭 초코파이 까먹다가 도시락 까먹다가 선생님한테 존에 맞았거든요. 우리 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 나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개를 싸갖고 다녔어요. 일단 학교에 가자마자 8시에 한 개를 까먹고 2교시가 끝나는 11시에 한 개를 까먹고 점심시간에 하나 까먹고 3시 반에 하나 까먹고 6시에 하나 까먹고 그럼 딱 5개가 되지. 그지? 9시까지 어떻게 버티시고요? 그 중간에 밖에 나가서 내가 운고 다닐 때 있잖아요. 대성당 떡볶이가 내 단골집이었어. 대성당 떡볶이. 대성당 떡볶이 가면은요. 즉석 떡볶이 1인분, 만두 1인분, 쫄면 1인분. 요게 한 세트였거든요. 이렇게 먹어야지 좀 배가 부르구나. 다시 들어와서 공부했던 생각이 나요. 지금 없어졌어요? 대성당 아직도 있습니다. 있다고요 아직도? 문고 앞에 대성당 있잖아. 저 서원대 쪽으로 나오는데 그 대성당 떡볶이를 몰라? 떡볶이 집이었어. 고기가 떡볶이라고요? 어? 고기가 맞아 있었어. 아니 대성당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성당인 줄 알았는데. 대성당 거 떡볶이집이야. 그 청주에서 그게 지금 30년 된 떡볶이집이야. 맞아 진짜 있어. 떡볶이집 대성당에 성당 그 마크가 박혀 있길래. 뭐야 이 개슬머리야. 거기 떡볶이집이야. 그래가지고 성당인가 보다. 거기 이미 주인이 3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그 향수를 못 이겨서 토요일 일요일 가면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많이 떡볶이 먹으러 와요. 이 뚝배기에 떡볶이가 나오거든요. 한번 사 먹어 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내일 못 가. 나 맛있습니다. 한번 사 먹어봐요. 네가 그거 주문해서 갖다 내가 돈 줄게. 여하튼
50분에 종을 쳐야 되는데 마누라 도망갈까봐 30분에 치고 1교시는 30분에 치고 2교시는 20분 만에 치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3시에 끝날 게 막 1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나고 애들을 집에 보내고 나니 웃지도 못할 일이죠. 이게 에피소드라는 게 일화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네 마누라도 이제 봄이 됐으니까 도망갈 거다. 그게 걱정이 돼서 집에 일찍 가는 그런 순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갭시오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거르지 않고 잘 없시오 하고 그는 배달 감동이나 되어온 듯이 묻는다. 잘 오우 왜 그러우 한집도 늦진 않굽시오. 일찍이 제때마다 꼭 옵시오 한다. 당신이 돌릴 때마다 3시간 일찍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아까 얘기했잖아. 해 떨어질 때 해 떨어지기 전에 오잖아. 새로운 배달원은요. 하니 그는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하루라도 거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쳐야지. 질투심에 자기가 쫓겨난 거에 대한 질투심에 이런 말을 하는 순박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진하고 어수룩해요.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댄다. 그런데시오 선생님 왜 그러고 삼산학교의 말씀이에요. 그 제 대신 들어온 급사가 저보다 근력이 세게 생겼었죠. 저보다 힘이 더 세게 생기지 않았냐. 쉽게 얘기하면은 황근호가 급사로 일했을 때 황근호가 관두니까 나 같은 애가 들어왔나 봐. 그죠? 그죠? 나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어. 하니 그는 은근한 말소리를 희죽거리며 제가 거길 또 들어가 볼라봅시오. 운동을 합죠. 한다. 어떻게 운동을 하오? 그까짓 거. 날마다 사무실에 갔죠. 다시 써달라고 졸라댔죠. 아 그랬더니 새 급사란 녀석이 저보다 크기도 무척 큰답시오. 이 녀석이 막 불끈댑니다. 그래 한번 쌈을 해야 할 텐답시오. 그 녀석이 근력이 얼마나 센지 알아야 덤벼들 텐답시오. 그렇지. 멋모르고 대들었다가 내만 맞지.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하는데 그거에 또 장단을 맞춰주죠. 나는 그죠? 하니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또 은근한 말을 한다. 그래서쇼 엊그저께 큰 돌멩이 하나를 굴려다 삼산학교 대문에다 놔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쇼. 이 녀석이 나처럼 억지로 굴려다 버렸는지 번쩍 들어다 버렸는지 그만 못 바꿨더니쇼. 제길 하고 머리를 긁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엇 생각한 듯 손뼉을 탁 치더니 그런데쇼. 제가 온 건 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고 왔었죠. 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고 우두라고 그래갖고 천연두 옛날에 우리 불주사라고 했거든요. 너희들 부모님 여기에 여기 이 어깨 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50원짜리 동전만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볼 수 있을 게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오늘 어머니 아버지 여기 한번 어깨 한번 보면은요 50원짜리 이렇게 있거든. 왜 불주사라고 그랬냐? 옛날에는 일회용 주사기를 안 썼어. 유리로 되고 앞에는 쇠로 된 주사기를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썼으면 세균을 멸균해야 될 거 아닌게배. 그걸 알코올 램프에다가 이렇게 저기 한 거야. 멸균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맞은 걸 갖다가 알코올 램프에 앞에 불을 달구어서 멸균을 하고 그 주사기 갖다 또 황근호한테 맞추고 또 맞추고 이랬어. 주사기 하나 갖다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비위생적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불주사, 천연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70년대죠. 아니 나는 80년대고 이건 지금 일제강점기야. 이건 일제강점기야. 80년생이에요? 저 76년생입니다. 아, 76년생. 76년생이 또 하나 있어요. 새우깡. 새우깡이 저랑 동갑입니다. 지금
since 1976야. 걔가 1976년생입니다. 새우깡이랑 같은 예, 새우깡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역사를 살아오셨네. 우드를 왜 넣지 말란 말이오. 한즉 요즘 마마가 다닌다고 모두 우드들을 넣는데 쇼. 우드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데 법인데 쇼. 하고 자기 팔을 걷어 올려 우드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도 우드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없습죠. 한다. 우드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럽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내가 생각해낼 수 있죠. 뭐 완전 바보죠, 그죠? 지가 생각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이죠. 한다. 왜 그랬어?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됩쇼. 아, 삼산학교 그 녀석도 우드만 넣었다며 그까짓 거 무서울 것 없는데 쇼. 그걸 모르겠거든 입쇼. 뭐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한다. 나는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그러니까 얘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제 그 장단을 해주는 거죠. 그죠? 얼마나 그 황수건이 좋았으며 황수건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며 하였다. 그는 좋아서 방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그래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어.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는 관청이나 회사 학교를 얘기해요. 잔심부름하는 고스카이 그러니까는 급사를 얘기하는 거지. 급사의 일본어가 고스카이죠. 고스카이 노릇을합쇼. 2천원 입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장사를 할 텐데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참외 장사도 하고 쇼. 가을부터는 군밤 장사, 외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죠.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님들보다 낮게 치는데쇼.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3원을 주었다. 거기 3원 별표 좀 쳐놔봐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그 3원을 선뜻 꿔주는 거죠. 황수건에 대한 나의 애정과 연민이 드러나는 소재를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3원 돈에 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라시옵쇼. 잡수시라옵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3개를 갖다 두고 갔다. 황수건이는 그래도 나에 대한 고마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참외를 3개 갖다 주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달밤 2부 시작하겠습니다.